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에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올해 4번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inflation surge could push the Fed into more than 4 rate hikes this year, Goldman Sachs say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죠.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이 올해 4분기 지금 그 포인트 인상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빗 메리클입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스프레드가 가격 인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준을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리클은 토요일에 또 나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선 예측은 3월과 또 지금 6월 그리고 9월과 12월 이렇게 4번의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또 우리는 연방공기시장위원회 FOMC를 통해서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거의 모든 회의에서 약간의 긴축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위험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요일에 시작되는 정책 결정 이 회의에 이틀간의 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회의 이후에 금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회가 3월에 금리를 인상을 예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2018년 이후에 또 처음으로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40년 만에 최고로 12개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급등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금 임금 인상률은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서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at high levels라고 하고 있고요. 둘째로 또 임금 인상률, 특히 저임금 일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업수당이 만료가 되고 노동시장이 완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FOMC가 상황이 바뀔 때까지 모든 회의에서 긴축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위험이 있다. 5월에 인상 또는 조기 대차대조표 발표의 가능성을 높이고 올해 4번 이상의 인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3월 회의에서 거의 모든 트레이더들은 95% 이상의 또 금리 인상 가능성과 2022년 전체에서 4번의 움직임 이상 있을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85%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 트레이딩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올해 5번의 인상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세기의 전환기다. 닷컴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공격적인 연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CME의 패드워치 게이지에 따르면 5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60%로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네요. 금리 인상 외에도 연준은 월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대차대조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날짜를 3월로 해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9조 달러에 불과한 수준으로 2배 이상 늘릴 노력을 종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월에 시작해서 또 매월 1,000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년에서 2년 반 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리클은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 대시보드가 여전히 뜨겁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5월 회의에서 FOMC가 긴축 조치를 원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올해 4번 이상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4분기 GDP 목요일 날 발표가 되었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약 5.8%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과 월간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탑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 5가지를 뽑았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짚어드리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5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Top Wall Street analysts are bullish on these stocks heading into earnings라고 해서 기사 제목 나왔고요. 관련 기사 함께 보시죠. 네, 2022년 올해도 또 주식은
정말 힘겹게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 메모리부터 가장 변동성이 높은 환경 중 하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노동력 부족, 연준이 채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몇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탐색에 대한 도구를 제공하는 팁랭크스의 최고 분석가들이 내놓은 가장 좋은 종목들 5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베린트입니다. 베린트는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이 종목은요, 베린트 시스템스 VRN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제프리스의 세마드 사마나라는 애널리스트가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 스택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현대화하고 향상시키는 VRNT의 진전이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AWS와 아주르,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죠. 아주르와 또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프라이빗과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에 배포할 수 있는 유연성 수준을 언급했고요. 주식을 매수로 바이로 평가했고요. 그리고 타겟 목표가는 $62를 제시했습니다. 팁 랭크스에서 36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00명 중에 363위, 그리고 57%의 성공률과 평균 수익률 34.8% 정도네요. 평소에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뭐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가실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수 평가와 함께 지금 목표 주가는 $4,350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장 연구소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지금 앤머스 같은 경우는요. 155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 성공률은 62%, 평균 수익률은 32.4%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4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 순위는 244위, 그리고 성공률 70%와 평균 수익률 41.9%이고요. VM웨어라는 종목은요, 티커 VMW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모네스 브라이언 화이트라는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내놨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클라우드에서의 고유한 가치 제한과 매력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53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기적인 혁신과 함께 투자하고 인수를 완료했다.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이 다음 단계의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른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혜택을 준 디지털 혁신을 활용할 수는 없지만 또 VMW의 장기적인 전망이 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추세에 더욱 확고해졌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3자의 위치에서 스스로의 업계의 스위칭을 자처하는 틈새 시장을 찾았다라는 의견이고요. 7,000명의 재무 분석가 중에서 111위라는 높은 기록을 내고 있고요. 성공률 74%, 평균 수익률 37.1%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요즘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네, 보시면은요, 구겐하임의 로버트 드브로입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내놓는 의견은요, 어려운 소비자 지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휘발유 가격,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책 랩핑과 아동세액 공제 완료를 부정적인 촉매로 지목을 했고요. 또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평가를 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85 제시했습니다. 7,000명 이상의 분석가 중에서 89위 높은 수익률 하고 있고요. 성공률은 70%,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29.8%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 통해서 좀 말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지난 주말 또 뉴욕 증시와 관련된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3대 지수 모두 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김기성 앵커님, 뭐 한세구 전문가도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폭이 좀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렇죠. 싶죠. 그러니까 장 중간에도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막판 가가지고 더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네. 뭐 굳이 떨어지고 난 뒤에 기록을 뭐 챙겨볼 건 없겠습니다만은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나흘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다우 네. 같은 경우는 엿새째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 평균선도 그러니까 하향 돌파를 했고 나스닥은 올 들어서 하락폭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연초에 이렇게 12%씩 떨어져 가지고 출발한 게 2008년 금융위기가 있던 해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네.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자체는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에도 뭐 기준금리 인상 소식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잘 버텼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일단 부진할까요?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이 보여왔던 스탠스가 어떤가 하면 시장에 어떤 사인을 주고 시장이 그 사인에 좀 흔들렸다가 그걸 갖다가 감내를 할 것 같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매파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욕 시장을 놓고 보면은 매수세가 실종이 돼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겠다라는 입장에서는 25일, 26일 그러니까 FOMC를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 관망으로 돌아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FOMC 결과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좀 이 영향을 미칠 걸로.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넷플릭스 발표가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채권 시장, 뭐 상품 시장도 좀 살펴보면은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뭐 일단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 1.8% 이상에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10년물이 네. 1.8% 이상에 움직이다가 대략 8.7bp 정도 떨어져 가지고 1.747에서 끝이 났습니다. 네. 2년물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런 채권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은 5.3bp 떨어져 가지고 1%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좀 올라야지 정상이다.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식 시장하고 이유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FOMC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네. 쪽에서도 FOMC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채권을 매도를 해도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만약에 더 매파적인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매파적인 움직임만 없다면은 좀 안정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매파적이라는 거는 금년에 3번, 많으면 4번까지 금리 인상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만약에 뭐 테이퍼링이 조기 종료된다든지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테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사인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라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채권 시장도 안정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자산적으로 따지다 그러면은 뭐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또 뭐 다시 주식 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종목 어떤 건지 아시죠?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지난번 장연구소에서도 이 얘기 하셨죠. 네. 네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엄청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장연구소에서 얘기할 때는 이 시간외 거래에서 네.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금요일 날 얼마나 넷플릭스가 떨어졌는가 하면 21.79%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날 무렵에 넷플릭스가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고 네. 그래서 목요일 정규장에서는 1.48%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장 끝나고 난 뒤 시간의 거래에서 20% 정도 떨어지니까 금요일 날 많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건 짐작을 했었지만은 이게 막상 금요일 날 21% 이상 떨어질 거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21%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실적은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1.33달러 그리고 매출익이 77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네. 됐는데 이거는 월가가 예상한 거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네. 월가 예상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신규 가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가 네. 4분기에 어느 정도 늘었는가 하면 828만 명이 늘었는데 월가가 예상했던 게 839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만 명 정도 적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11만 명 정도 적은 것 가지고 주가가 20% 이상 떨어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뭔가 하면 금년 1분기 예상 가입자입니다. 예상 가입자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250만 명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작년 1분기가 398만 명이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고 월가에서는 또 얼마 정도 기대를 했는가 하면 590만 명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월가 예상보다도 1분기에 새로 신규 가입자가 2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절반 이하 아닙니까? 네, 안 이 된다는. 부분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월가에서는 너무 코로나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상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신규 가입자 전망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 얘기는 반대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걸까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오미크론이 사그러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업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코로나 사태의 집콕,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보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가입을 다 했고 네. 결국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HBO라든가 하는 거하고 가입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이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OTT 시장 자체는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반응 때문에 결국 월트 디즈니도 주가가 떨어졌죠. 한 7%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주가가 떨어질 때면 항상 늘 뭐 비관적인 이런 뭐 전망들이 좀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좀 극단적인 비관론이 등장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뭐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일단 뭐 듣고 그만 흘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레미 그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일본의 버블 붕괴 그리고 네. 또 닷컴 버블 붕괴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맞춘 사람이라서 꽤 유명한 월가의 투자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는 네 번째 버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번째 버블이라 하면 앞에 세 번의 버블이 뭔가 하면은 대공황, 29년의 대공황, 그리고 또 2000년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분의 버블 다음으로 나타난 게 지금의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P 500 지수가 얼마까지 떨어질 걸로 예측을 했는가 하면 2,500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요일 종가가 4,397이니까 네. 4,397에 비교를 하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한 43% 정도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보는 근거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랜섬이 한 얘기는 투기적 주식들이 미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같은 네. 경우에 고점 대비 52%나 하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주식들이 먼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기에 사로잡힌 투자가들의 행동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밈 주식이라든가 네.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지금 현재 버블이 오래 못 갈 거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뭐 투자 대안은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로는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일본이나 신흥국 주식 투자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금이나 은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현찰을 가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그랜섬 같은 경우에도 늘 비관론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 그랜섬이 비관론을 주장할 때 주가는 이때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맞췄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계속 비관론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맞출 수 있는 상황에 상황이 된 도달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O냐 X냐를 놓고 O에다가 계속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한 번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는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도이치방크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미국의 기술주에 대해서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네. 얘기한 사람들이 한 46%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금 거품에 대한 우려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